이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회가 상임위 지금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나머지 11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지난번 이제 입법청문회에 높아졌어요. 사실 입법청문회란 걸 그전엔 잘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특별히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입법청문회를 했는데 네. 그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실 그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국회의원은 물론 법사위는 아니시지만 네, 네. 이런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내고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칙대로라면 국회법대로라면 지금 원구성을 마치고 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이콧을 국민의힘에서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 각종 이제 계획 과제라든가 민생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21대 때 폐기된 법안만 하더라도 한 1,700건의 법안들이 폐기가 됐고 네.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만 하더라도 한 500건이 넘거든요. 네. 그 법안 하나하나가 사실 민생과 관련된 또는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급히 22대 때 그 법안들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보이콧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특히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수근 상병 특검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입법청문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네. 위해서 네. 많은 역할들을 했다라고 봐지고 이제 특검으로 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2대 국회가 예. 극한 대치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솔직해지고 예. 과거를 반성하고 답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청문회가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여러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입니다. 네. 사실은 공직기관 비서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비서관도 그렇고 법무관리관의 전화 내용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최근 뭐 어제 오늘 진행되는 일입니다만은 과연 왜 임성근을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요. 구하려 했는가? 네. 임성근도 결국 김건희 라인이었는가?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었는가? 라는 물음 앞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네. 네. 이러한 물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어제 발표된 내용, 어제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결국 이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임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의혹이 드는 거죠. 예, 의혹이 들고 그런 의혹을 밝혀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게 임성근과 이종호 네, 맞아요. 그 뭐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에 주가 조작 관여했던 사람.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계좌를 관리했던 회사의 대표 네. 이분하고의 관계 물론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했었죠. 네. 실제로 모르는 사람을 초청해서 골프 회동을 추진하고 이건 네.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앞으로 특검으로 가면서 그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런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한 심정 고백 예. 예. 그리고 사과와 반성 그에 따른 책임 예. 이것을 등치답게 등치답게. 등치답게 예.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이게 문 의원께서도 청와대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동에 대통령실, 소위 이제 예전에 청와대고 지금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개입하고 연락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절대 불가능하죠. 예.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상식적으로. 예. 예. 정무 뭐 예를 들면
공직강 비서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방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안보실에 있는 차장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개입하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도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아니라 연관돼 있다라는 확증. 네. 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정무위에서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네, 네. 종결 처리한 권익위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청문회 열 계획이라고 하던데 네. 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 권익위에서 흑역사를 썼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고요. 예. 국민 권익을 지켜야 될 권익위가 대통령 일가의 권익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뭐 청문회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 특검과 청문회로 그러니까 특검을 막 거부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저희 민주당에서는 하나하나 그 김건희 관련 그 의혹, 비리 의혹들을 추가시키면서 특검을 확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증언대에 서야 된다. 이것을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그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할 때 증인들이 선서를 3명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 그 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신범철 전 차관,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는데, 네. 그럼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문 의원님? 진실이 아닌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 중장 둘, 소장 하나. 정말 똥별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왜 그토록 그 임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는가? 근데 이제 그 답은 나왔거든요. 그 신차관 발언에 의해서 회수 얘기가 나왔었죠. 회수와 관련해서 그 정도 얘기면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답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게 박종훈 대령하고 또 그 포칠 대대장도 나왔었거든요. 두 사람은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피의자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책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받겠다라고 하고. 근데 지금 세 사람은 그게 군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을 이유로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증의 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건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기로 짰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것을 숨기자. 라고 서로 합의하고 왔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뭐 그 TV를 보면서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맞아요. 인사 격렬하시죠. 격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그 심정을 헤아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특검법 처리를 이제 해서 법사위에서 처리를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면 대통령이 또 제2호권, 소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호권 행사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뭐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 내에서 변화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이 예견되는 상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국민의힘 상당수의 의원들은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대통령께 명분도 줄 것이다. 그러겠죠.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뭐 원내 지도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 정성우 의원께서 예. 제3자 추천 그 얘기 부분과 했었죠.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음. 단 이번 회기의 통과를 전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검 자체가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 국방부 경찰청 등 최고의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어서 네. 중립적이고 이런 그 민주적인 그 힘을 가진 국회에서 네. 추천을 하는 게 맞지만 네. 그게 최상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을 때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고 우리가 수사기록 확보라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내용들을 실기를 한다면 네. 그것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정성호 의원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는가 싶죠. 예. 그래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을 변협에서 하고 그 중에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또 2명을 하면 네. 그 중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걸로 갈 것 같은데 이 조건부 특검법 발의 제안을 민주당에서는 이제 물론 정성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네. 또 일부에서는 대부분은 시간 끌기 아니냐 이거 그냥 당권 도전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본인이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뭐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에 신뢰 네. 어쨌든 별도의 어쨌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뭐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런 얘기했었죠. 이제 허언이라고 근데 볼 수 있죠. 여름이 다 됐어요. 봄은 지나고.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네.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해서 다른 당권 도전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도 받고 있지만 한동훈의 발언에 예.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당원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물론 시간 끌길 가능성이 예. 큰데요. 예. 크고 그분이 이제 허언 정치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좀 다각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